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게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반도체를 거의 커버한 지가 한 20년 됐거든요. 근데 제가 초년 기자일 때 이분 보고서 보고 열심히 제가 반도체를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반도체 업계에서 정말 아주 오랫동안 분석하시고 업계와 이제 금융 쪽을 두루두루 경험하신 우리 반도체 초격차의 번역 감수를 담당하신 분입니다. 저희 채널은 처음으로 출연하시는데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네, 안녕하세요. 예, 저 김장열입니다. 현재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에 소속돼 있고요. 앞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원래 현대전자, 지금의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첫 시작해서 금융계에서도 한 20년 이래저래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노땅입니다. 네. 한 분야에서 오래오래 이렇게 분석해 주시면서 인사이트를 나눠 주시는 분들이 저는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귀중하다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쁜 와중에 또 이렇게 번역 감수도 하셨어요. 반도체 초격차라는 책이고, 이게 원래 ASML Way라는 이제 제목이거든요. 여러분들 댓글 상단 링크에 이 책의 구매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많이 사서 읽어보시면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본부장님께 이 책의 번역 감수를 어떻게 또 맡게 되신 건지 한번. 일단 제가 이쪽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출판사 대표님하고 인연이 돼서 새로운 판권을 한국에서 하신다고 해서 영광스럽게 번역 감수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일단 내용이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흔쾌히 공부 겸 보게 됐고요. 제가 개런티할 수 있는 거는 시간 투자하시는 거 이게 초등학교 중학생은 안 되고 대학교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서 반도체를 투자하거나 반도체 업계에 입문하고 싶으신 분, 일하고 싶으신 분한테 둘 다 각각의 약간 다르지만 효용성이 충분한 책입니다. 한 300 몇십 페이지인데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한 500페이지가 됐는데요. 한꺼번에 다이렉트로 처음부터 한 번에 읽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뭐 유발 하라리의 무슨 호모데우스 이런 책도 아니고 그 책도 저도 한 서너 번 읽었거든요. 우리 책도 그런 거는 좀 어려운 점이 그런 측면에서 있지만은 분명히 투자할 만한 가치는 뭐 100%, 120% 개런티할 수 있는 거여서 반도체 업계에 들어가시는 분 아니면 투자를 하고 계신데 역사를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ASML이라 하지만 ASML 장비뿐만 아니고 TSMC 뭐 여러 가지 엔비디아, 삼성전자 여러 업체들이 다 나오는 역사, 40년의 역사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한번 번역 감수했는데 제가 전문 번역을 안다 보니까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잘 마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사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요즘에 뭐 무어의 법칙으로 유명한 고든 무어가 창업한 인텔이 요즘에는 정말 휘청거리고 있고, 한때는 이제 반도체 그러면 전공정이 모든 거라고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전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노광 공정, 우리 ASML의 EUV 장비가 가장 중요한 건데, 요즘에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 이런 쪽으로 좀 많은 관심이 오는 것 같아요. 이런 세간의 평가를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TSMC가 주도한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요거는 지금 ASML하고는 조금 약간의 좀 반대적인 개념이긴 하죠. 무조건 DUV 하기 전부터도 미세 노광이 최고다 해서 90년, 2000년, 2005년부터 EUV를 준비한다 해서 결국은 한 10년 넘게 걸려서 EUV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EUV가 도입된 것이 실제는 10년도 안 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 사이에 또 한계를 얘기하면서 반도체 특히 메모리 같은 경우는 집적이 높아져야 되는데 층을 높이자. 그러면서 이제 미세 공정보다는 그 패키지 공정에서의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해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ASML한테는 도전적인 거고 반도체 업계 입장에서도 아이고 EUV 뭐 한 4,000원, 5,000원 때려받으면 될 것 같았는데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를 직면하다 보니까 무척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 많이 얘기하는 AI의 HBM 메모리라 하지만은 그것도 사실은 TSMC라는 파트너가 없이는 하이닉스가 스탠드얼론 하기 어려웠잖아요. 물론 삼성전자는 다 혼자 한다고 하지만 혼자 하는데 어렵고 이거는 같이 가는데도 조금
러닝 커브를 하는데 어려운 거 봤을 때는 EUV 미세 노광 공정에 의한 끊임없는 미세 추구하고 또 다른 챌린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그 HBM이 12단, 16단 가고 HBM4 될 때 또 다른 챌린지가 지금 24년, 25년하고 달리 27년, 8년 넘어갈 때, 우리 흔히 얘기했을 때 뭡니까? HBM4이니까 아마도 그 루빈 울트라, 그 다음에 5만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또 다른 EUV 같은 챌린지한 요소가 부딪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업계가 어떻게 그걸 헤쳐나갈지, 각각의 업체들이 각각의 진짜 요소 기술을 다 갖고 있지 않은 한 또 컬래버레이션이 이루어지는데, 컬래버레이션에서의 또 항상 파트너가 아닌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다이내믹이 바뀔지는 몹시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의 좀 걱정도 되긴 합니다. 하이닉스의 입장에서도 그 걱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서플라이 업체들, 장비 만드는 업체들도 지금 들어갔다고 만족하지 않고 또 2, 3년 뒤에 또 다른 챌린지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EUV와 또 다른 의미에서 어드밴스 패키징에서의 공정은 장비도 공정이고, 아까 거기 들어가는 화학 약품, 소재에서도 어떤 그 플럭스 리스 이렇게 들어올 때도 그렇고 공정에서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차원한 게보다는 조금 더 복잡다단한 어떤 기술적 난제가 부딪힐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는 저도 기술자 엔지니어를 진짜 오랫동안 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내지는 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만한 게 아니다. 이 겁을 드렸는데 그 만만하지 않다는 거는 반도체가 쇼트지가 또 날 수도 있다. 28년 정도에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에서는 참 와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기술이 녹록지 않다라는 거죠. 일단 EUV 자체도 지금 EUV에서 하이에너 EUV라고 하는 더 어떤 미세화되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HBM4E 같은 경우는 또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또 엄청나게 겁나게 어려운 또 공정이 필요하고, 거기에 또 들어가는 머티리얼도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반도체 공정 난이도가 쉽지 않다. 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수요가 있는 가운데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또 시장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지금 이제 사실 우리 EUV라는 공정이 7나노부터 본격화됐잖아요. 이제 삼성이 좀 더 공격적으로 7나노부터 도입을 시작했고, TSMC는 조금 이제 늦었지만 오히려 지금 5나노, 4나노, 3나노, 2나노까지는 좀 EUV를 오히려 더 잘 안착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여기서 어떤 부분이 좀 두 회사 간의 그 희비가 엇갈린 포인트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은 예전의 역사를 따져보면 TSMC하고의 격차를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사실상으로는 어디를 인수하려고 했었는데 잘 모르니까 연습 게임을 많이 하자 싶었거든요. 근데 연습 게임을 하다 보니까 2000년 초반인데 이게 격차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연습 게임 가지고는. 그래서 과감성을 띈 것이 아까 EUV를 처음에 도입하기로 해가지고 ASML한테 압력을 주고, 압력이라는 게 여기에 맞춘 스펙을 해와, 어떻게 안 되면 안 돼라는 그 스타팅 포인트가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엄청 일찍 시작했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또 실제적으로 또 ASML이 거기에 만족스러운 스펙을 못 만들어주면서 어느 순간에 TSMC가 끼어든 거죠. 그래서 ASML 입장에서는 둘 다 최상의 커스터머를 다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어려움 때문에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한 건데, 결정은 어쨌든 삼성전자가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먼저 들어간 게 된 건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이제는 EUV 미세 공정 비메모리 파운드리에서는 GAA 공정, 이런 공정에 있어가지고의 어떤 선택에 있어가지고 좀 다른 선택하는 바람에 그게 오히려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는 게 됐지, EUV를 먼저 선택했다는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 선택은 과감했건만 그걸 실제 도입해서 생산 기술로서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TSMC한테 더 뒤진 게 된 거죠. 그 장비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장비 이슈가 아니고 그 미세 공정과 그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TSMC가 조금 더 영특했다고 해야 될까요? 무리를 안 준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됐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습니다.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좀 편히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건 뭐 10년, 15년 전 돌이켜본다고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좀 타이밍의 미스매치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10나노 이하부터, 그러니까 이제 선단 공정 같은 경우는 핀팻 구조라고 해서 트랜지스터가 물고기 지느러미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삼성이 3나노부터 이제 기존의 그 핀팻 구조 대신에 게이트올 어라운드라는 새로운 공정을 도입해서 퀀텀 점프를 노렸는데, 거기에서 패착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우리 본부장님의 설명이시고, 사실 EUV를 먼저 도입한 게 지금의 어떤
공정 경쟁력의 하락의 원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일단 우리 산업에서 그 ASML 같은 회사가 참 어떻게 보면 한편은 부럽고, 네덜란드의 제조업이라는 게 우리가 뭐 필립스 생각하면 그렇게 요즘에는 별로 임팩트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전 세계 반도체에서 제일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인 핵심 장비를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가 만들어낸다라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건데, 우리나라가 이런 특정 영역에서 ASML 같은 초객차 항상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사실 단번에 하려는 것도 욕심인 건 알지만, 그래도 업계에 오래 계신 이제 선배님이시니까 이런 것들 우리나라가 만들어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이 말을 하면은 기분이 쭉 빠지는데요. 일단 운이 좋았어요. 회사가. 역사를 보시면 진짜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운도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기술이, 노광이라는 기술 자체가 원래는 필립스라는 전자회사가 여러 가지 전자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반도체 장비를 내수적으로 만들다가 돈이 많이 들어가고 계속 기술적 발전이 필요한데 투자할 필요성을 못 느낄 때 80년 초반 넘어갈 때 이걸 내놨거든요, 시장에. 근데 팔려고 하는데 잘 안 팔리다가 보니까 네덜란드가 끌고 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파트너십을 추구하게 되니까 TSMC 들어오고, 사이머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독일에 있는 자이스라는 렌즈도 있고, 레이저도 있고, 다 이런 게 파트너십이 되면서 위험을 분산한 거거든요. 근데 위험을 분산하더라도 그거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인티그레이션 시킬 수 있는 역량은 필요한 거죠. 이 역량,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는 이 역량은 네덜란드의 기질. 그 기술에 대한 기질, 약간 장인적인 기질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측면에서 한국도 있는데, 여러 나라의 그 파트너십을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열린 마을, 열린 조직, 그런 마인드는 한국은 지금 80년, 90년, 2000년, 20년, 10년, 20년, 20년 했을 때 삼성, 하이닉스 다 거의 없었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경쟁 위주인 거죠. 얘네들은 힘이 부족해서 그거를 다 아우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그 컬래보레이션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장점이 있는데 단점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오픈 마인드가 가장 컸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제 40명으로 시작한 조직이 4만 명으로 가는데 이렇게 단순히 올라갈 수 없거든요.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옛날부터도 높았어요. 10만 명, 4만 명. 근데 우리는 하이어키를 먼저 갖추고 우리가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는 오픈마인드가 부족했고, 오픈마인드가 부족하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 비즈니스에 컬처를 가져가는데 너무나 힘든 세월을 거쳤던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네덜란드라는 그 국민성이라기보다는 그 환경에서의 약점이 장점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얘네에 숨어 있었다. 한국에 있느냐? 없습니다. 제 세대는 없었어요. 분명히 제 세대는 없었고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 60인데 제 세대는 분명히 없었고, 세대가 바뀌면 있습니다. 원래 그 옛날 사람이 죽으면 바뀌잖아요.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대 제 딸내미 세대에서는 바뀔 수 있죠. 지금 그런 사람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이 스타트업을 하든 삼성 하이닉스가 됐든,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아까 ASML이 40명일 때처럼 100명, 200명 안 되는 조직에 들어가서 그걸 할 수 있으면은 10년, 15년 뒤에는 who knows? 모르죠.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굳혀져 있는 재산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위기가 와가지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결단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완전히 발등이 찍혔을 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만만치 않은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단점을 위기로 바꿀 수 있는 인티그레이션, 오픈 마인드가 가장 큰 거고, 지금 내가 아주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피상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사례들이 이 책에 진짜 잘 써져 있어요. 사실 영어로 읽으셔도 괜찮은데 영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영어가 만만치 않아서 번역을 잘했기 때문에 보셔도 충분히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아주 재미있게 소설처럼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ASML이라는 회사가 네덜란드에서 나오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 근데 이제 그 운이라는 것도 이제 준비가 돼야지 오는 건데, 필립스에서 이게 안 되는 기술이라고 던져놓은 건데, 이게 이제 어쨌든 네덜란드의 국민성으로 어쨌든 안 되던 것도 계속해서 연구개발하는 어떤 그런 장인정신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오픈 이노베이션이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사이머라는 이제 레이저 회사가 조인을 했고, 자이스라는 회사가 이제 렌즈, UV를 반사시키는 그런 좋은 제품을 같이 협업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거는 결국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어떤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진행된 건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게 SCM 자체가 폐쇄적이고 블록화돼 있고 다 내재화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에 오픈 이노베이션이 잘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세대에서는 그런 것들이 안 됐으니까 쉽지 않은데, 이제
밑에 이제 새로 이제 올라오는 세대들은 이제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잘 해서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맞습니까? 네. 네네. 운 측면에서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운은 아까 기술이 있었지만은 팔려 그랬잖아요. 안 팔렸잖아요. 근데 EUV라는 그거의 핵심 기술은요. EUV나 그 전에 그 노광 장비 핵심 기술은 미국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손을 놨습니다. 인텔이 하다가. 걔네들이 끈질긴 투자를 못하고 손을 놨어요. 그게 첫 번째 운이 좋은 거고, 두 번째는 열심히 팔다 보니까 EUV 하기 전에 일본의 나이콘이라든지 캐논이라든지 광학기기 만드는 회사 있었잖아요. 특허 분쟁을 하는데 왜 특허 분쟁 하기 전에 일본이 쥐졌을까?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그 커스터머의 리퀘어먼트를 만족시켜주지 않고 거만을 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런 미국과 일본이 놓치는 걸 우리는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운달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은 이제 저세 상황을 갖고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은 다시 한번 되찾으려는데 이미 끝났죠. 20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게 중국의 화웨이 포함해서 새로운 도전이 나오고 있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책에 자세한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읽어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책과 관련돼서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한마디? 그리고 이 책은요. 네. 지금 이런 조직을 끌고 오는 데는 리더가 중요합니다. 코 리더 2명의 얘기입니다. 제가 감명 깊었던 건 한 12년 동안 CEO가 2명인데 같이 동갑내기인데 같이 끌어왔어요. CEO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CEO는 한 명은 완벽한 엔지니어, 물리학도 박사고 또 한 명은 IPO 하기 전에 들어온 회계사 출신이 어떻게 이 조직을 한 번도 안 바뀌면서 CEO가 끌어왔는가. 음과 양과 같은 거. 우리는 흔히 문과생, 이과생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 혼합을 시키고 컬처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가 얼마나 도전이 많았겠습니까? 12년 동안. 그거를 해왔다는 측면에서 감명 깊었어요. 한국도 조직이 문화에 있을 때 서울대 출신, 카이스트 출신, 문과, 이과 이런 개념이 중요하지 않다. 삼성전자 출신. 그걸 화합을 할 수 있고 장단점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다면은 아까 첫 번째 질문처럼 포텐셜리 장래에 뭐 이런 회사 비슷한 게 우리도 할 수 있다, 꿈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댓글 상단 링크에 책 구매할 수 있는 걸어 놓을 테니까 많이 좀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장열 본부장님과는 계속해서 반도체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